2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어릴 때 겪었던 끔찍한 일 때문에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2살 때부터 언니와 보육원에서 살던 중 12살이 되던 해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 파리채, 야구 방망이, 나무 강목 이런 거 자꾸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성폭력에도 시달렸습니다. 자기네로 올라와라 한다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전 몰랐어요. 나쁜 짓인지. 중학생 때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한 교사 신고로 친족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 아빠는 구속됐고 자신은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된 지금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B씨.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 고모 집에서 살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고모의 폭력 그리고 고모부의 강제추행이 이어졌습니다. B씨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로 가게 됐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불안증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어두워지거나 이러면은 엄청 겁이 많아지거든요. 길 잃을 곳이 없다 보니까.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트라우마가 이렇게 심한데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들은 복지시설에서 나간 뒤에도 5년간 전국 17개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은 나가면 기댈 곳이 없어요. 어디 도움 요청할 데도 없으니까 저희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5년간 전국 4곳의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머물다 나간 피해자는 114명.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도 전담기관이 없다 보니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년 동안 2,000번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대상은 다름 아닌 미성년자인 자신의 의붓 딸이었는데요. 성착취물을 만들기까지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모두 의붓 딸이 원해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0대 남성 고모 씨가 자신의 의붓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딸은 고작 12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이후 의붓 딸이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성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횟수만 2,090여 회입니다. 여기에다 상습적인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 고 씨가 자신의 의붓 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고 씨의 범행은 계속됐는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붓 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곧바로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지만 지난해 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붓 딸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고 씨의 범행을 알게 된 의붓 딸의 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고 씨가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의붓 딸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고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고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서 참여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초등학생 때 아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언니는 자기는 그런 거 당한 거 없다고, 언니는 그러면 없겠다 했고 그냥 거기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 각각 시설에서 나온 이후 정부의 지원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언니는 정부 지원으로 LH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됐고 또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자립정착금 지원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머물 동안에 매달 5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기도 했습니다. A씨도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온 뒤 언니처럼 지원을 기대하고 신청했지만 실망스러운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생활비 같은 거 지원해준다 해서 넣었는데 자립준비 청년 서류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아동학대로 복지시설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만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뭐 월세나 이런 부담감이 엄청나니까 이걸로 혹시 할 수 있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속된 곳이 달라가지고 안 된다고. 그나마 올해부터 친족성폭력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은 자립지원금 1,000만 원과 월 생활비 50만 원을 받게 됐지만 A씨는 그 전에 나왔기에 이조차 다 받진 못했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준비 청년에 포함해 복지부 지원 대상에 넣게 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부처 간 이견과 예산 문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